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 다뤄볼 글자는 개견이라는 글자입니다. 개견은 실제로 개의 옆모습을 본떠서 만든 상형 문자이고요. 나중에 글자의 형태를 갖춰서 우리가 아는 개견의 한자로 자리 잡았답니다. 한자에서 동물을 나타낼 때 개견을 앞에 붙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견이 나오면 동물과 관계가 깊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개견과 개구가 있는데요. 개견은 다소 학술적이고 서면적인 용어에 쓰고 있고요. 구는 다소 구어체적인 단어에 쓰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견으로 쓰고 있죠. 예를 들면 견으로는 맹견, 충견 이렇게 쓰고 구는 백구, 황구 정도가 생각이 나네요. 참고로 개견은 큰 대자와 매우 닮았죠. 그래서 웃지 못할 사건들도 발생했었는데 그게 바로 견통령 사건입니다. 신문을 활자로 인쇄할 때였던 1950년대에 몇몇 신문사들이 대통령으로 조판했어야 하는데 대를 견으로 잘못 골라서 견통령이라고 신문에 찍혀나간 겁니다. 그 후로 견통령, 개통령 이런 말들이 유행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일 뿐 지금 상황을 풍자하는 건 아닙니다. 개견의 모양이 그대로 쓰인 경우는 오른쪽에 자리 잡는 경우이고요. 개견이 왼쪽에서 변으로 사용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견이 들어간 한자는 식용으로 썼던 식문화와도 관계가 깊은데요. 예를 들면 그러할 여는 개를 불에 굽는 모습을 나타냈고 드린다는 허는 개를 제사에 바치는 뜻을 만든 한자랍니다. 이렇게 개는 우리와 역사를 오래한 동물이고요. 항상 붙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지 글자의 뜻으로도 그대로 남아서 딱 붙어 있어서 고정된 뜻을 가지는 게 많은데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만날 한자는 사람인과 개견이 만났어요. 사람 옆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아까 개견이 붙으면 뭔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라고 했었죠. 개가 사람 옆에 딱 붙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게 엎드릴 복이에요. 이 한자는 삼복더위에도 쓰고 있죠. 삼복의 복은 음기가 강한 추위가 양기가 강한 더위로 인해서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음기가 땅에 딱 붙어 엎드린 겁니다. 이 한자는 항복, 굴복, 숨어있는 매복 등에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날 한자는 개견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변으로 변하죠. 여기에 낀다는 뜻의 낄 협이 붙습니다. 팔을 크게 벌린 사람을 뜻하는 대자 안에 사람인 두 개가 이렇게 끼어 있죠. 이렇게 개견과 붙으면 개는 딱 붙는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끼었어요. 어떨까요? 네, 좁습니다. 그래서 이게 좁을 협이라는 한자가 된 거예요. 단어로 이해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너그럽지 못한 편협, 그리고 좁고 깊게 파인 계곡, 협곡, 우리 혈관이 좁아져서 심장에 통증이 생기는 협심증 등에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한자는 개가 두 마리가 등장합니다. 왼쪽에 붙은 개는 변으로 변했고요. 중간에 말씀, 말소리, 언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오른쪽에 붙은 개는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합쳐진 글자는 왼쪽 개의 말 그리고 오른쪽 개의 말을 듣고 시비를 판단해서 잘못된 개에게 벌을 준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보내죠. 그래서 이 한자는 지옥을 뜻하는 옥이랍니다. 지옥에 쓰고 있고 감옥에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만날 한자는 개견이 이렇게 앞에 나오고 맹자왈 할 때 쓰는 맛맹이라는 한자입니다. 맞이, 장남을 뜻하는 한자예요. 이렇게 둘이 만나면 개견과 큰 형을 뜻하는 맹이 만나게 되죠. 개, 즉 동물 중에 으뜸이란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개나 동물은 어떨까요? 사납기도 하고 용맹스럽기도 하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한자는 사나울 맹이라고 하고 용맹하다 할 때 씁니다. 사나운 개는 맹견, 몹시 사납고 세찬, 맹렬하다에 쓰고 있답니다. 다섯 번째로 개견과 만나는 한자는 짐승축, 가축, 축이라는 한자입니다. 이거 뭐랑 좀 닮지 않았나요? 전쟁의 전에 들어가는 홑단과 매우 닮았습니다.
콧단도 그렇고 짐승축도 그렇고 예전에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은 모두 새총, 돌을 던지는 투석기를 본뜬 상형자랍니다. 이게 동물을 상징하는 개견과 만나서 이런 모양으로 합쳐지는데요. 이건 새총, 투석기로 동물을 사냥하는 의미를 가졌다가 나중에는 짐승을 뜻하는 한자가 되었죠. 이게 바로 짐승수예요. 앞에 나왔던 사나울 맹과 합쳐져서 사나운 짐승 맹수, 날짐승과 길짐승, 모든 동물을 총칭하는 금수, 그리고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나 할 법한 짓을 저지른 사람에게 쓰는 인면수심에 쓰고 있답니다. 6번째로 개견과 만나는 한자는 어렵지만 잘 보세요. 이 한자 바로 장기를 둔다 할 때 쓰는 장기의 장입니다. 바로 장수, 장군을 뜻하는 장이에요. 무거운 평상을 혼자서 들어 올리는 모습에서 왔는데요. 여기에 개견이 붙는데 옆에 붙는 게 아니라 장수 장을 쓰고 이렇게 아래에 붙여줍니다. 이러면 바로 장군에게 개로 하여금 힘내라고 응원하는 뜻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장려할 장이란 한자고요. 칭찬한다는 뜻도 함께 가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상은 장려상, 그리고 뭐뭐를 권장하다 할 때 쓰고 학업을 장려하는 장학금 등에 쓰고 있답니다. 혹시나 해서 설명드리면 상장할 때 쓰는 장은 따로 있습니다. 상장은 이렇게 씁니다. 이 한자는 상장, 청첩장, 구속영장 할 때 쓰는데 원래는 상으로 더 많이 쓰인답니다. 이 한자는 개의 모양, 형상을 의미하는 뜻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물, 사건의 상태, 정황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 형상, 상황을 뜻하는 상이라고 합니다. 상황을 문서로 진술하게 되다 보니 향후에 소송 등의 문서의 의미로 파생되었다가 정식 문서를 뜻하는 문서장이 된 거랍니다. 개견과 7번째로 만나는 한자는 바로 밭 위에 싹이 올라온 모습을 그린 싹묘자입니다. 이 두 글자가 합쳐지면 개견 옆에 싹묘가 이렇게 딱 붙어서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제가 아까 동물을 표현한 한자는 대부분 개견이 붙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동물을 가리킵니다. 이게 고양이 묘라는 한자예요. 우린 야옹이라고 부르지만 잘 들어보면 мя오, 묘 이렇게 우는 것 같지 않나요? 등소평이 말했던 흑묘, 백묘에 썼고요. 지금 자주 쓰는 반려묘에 쓰고 있답니다. 8번째 만나는 한자는 개견을 이렇게 쓰고요. 옆에 임금왕을 써줍니다. 그러면 개가 스스로 왕인 줄 알고 왕 행세를 한다는 뜻이 되어 이런 모양으로 합쳐지는데 우린 이 한자를 바로 미칠광이라고 부릅니다. 개가 분수를 모르고 주인 대신 왕 행세를 하는 것에서 따온 한자랍니다. 미친 듯이 노는 걸 광란이라고 하고요. 사이비 종교를 너무 믿는 광신도, 그리고 누군가에 너무 빠져든 광팬 등에 쓰고 있답니다. 9번째 개견과 만나는 한자는 바로 사귄다는 뜻을 가진 사귈교입니다. 그러면 개와 붙어 사귄다는 뜻도 되겠지만 설문해자에서는 어리고 튼튼한 개를 뜻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어린 개예요. 강아지가 주인을 바꿔가며 여기저기 붙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교활할 교가 되었고 속인다는 뜻까지 파생되었어요. 대표적으로 교활하다에 쓰고 있고요. 교활한 토끼는 굴이 3개다라는 뜻의 교토 3굴에 씁니다. 마지막 10번째 개견과 만나는 한자는 생소하시겠지만 자주 등장했던 병부절입니다. 병부절은 종이나 나무에 쓴 문서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합쳐지면 이 한자는 개가 책을 건드린 뜻이 되는데요. 침범하다, 침입하다의 뜻을 가졌다가 정해진 선을 넘는 의미로 파생되어서 범하다라는 범할 범이라는 한자가 되었습니다. 가벼운 범행, 경범, 한 명이 아닌 공범, 그리고 범죄가 우려되는 우범, 우범지대 등에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로 고른 한자는 바로 사나울 맹입니다. 오늘 쓰는 사자성어는 가정맹어호라는 5글자인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태산을 넘고 있을 때 울고 있는 어떤 여인을 만나 우는 연유를 묻자 시아버지와 남편이 병들어 죽었고 또 얼마 전에 아들이 호랑이에게 물려가 죽어서
지금 사는 이곳이 매우 위험해서 울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왜 다른 곳으로 가질 않느냐라고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묻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사실 이곳은 가혹한 정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포악한 정치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질병과 호랑이에게 시달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을 가혹한 정치가 맹어호다, 호랑이보다 무섭다. 그래서 가정이 맹어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혹한 정치가 사람을 때리는 것뿐이겠습니까? 무능한 정권을 포함해 잘못된 정책까지 우리 사는 고통은 정치가 만들어낸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결단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가정 맹어호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개견과 만나는 한자들을 알아봤고요.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